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인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북한의 수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큰 물 피해 현장을 이제 다시 찾았고 또 수재민들을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수재민 지원 조치를 이제 발표했다고 하는데 네. 이 소식을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대표님, 큰 물 피해 현장이 이제 여러 곳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방문한 곳은 어딘가요? 지난 8월 8일과 9일 네. 이틀간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 큰물 피해 지역 다시 방문했습니다. 네. 8일에는 침수된 의주군의 섬 지역 근처에 가가지고 폭우만 내리면 저수지로 변하는 이 지역 문제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요. 같은 날 수재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설 천막 지역, 그러니까 대피소죠. 네. 대피소를 찾아서 주민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수재민 생활 지원을 위한 당과 정부의 중요 조치 또는 중대 조치라면서 수재민 특별 지원 대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틀 동안 뭐 정책까지 이제 뭐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우선 중대 조치라고 하는데 이 수재민 생활을 위한 중대 조치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일부 수재민들을 평양으로 네. 불러 올려서 보호하겠다. 아, 이 내용이 네. 핵심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이번 큰물 피해로 네. 수천 세대의 집이 지금 물에 잠긴 상황이고 정부도 약 4만 4천 세대 살림집을 네. 새로 짓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군요. 지금 수재민의 지금 상황인데 네. 아무리 빨리 짓는다고 해도 대략 아마 한 2,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예. 그러면 이 4만 4천 세대 한 세대에 뭐 3명, 4명씩, 4명씩만 계산해도 뭐 몇십만 명이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수재민들이 집 없이 지금 이런 임시 거주 시설에서 생활해야 되는 형편. 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정부는 주민 약 15,0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선발한다. 평양에서 네.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노동신문이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네. 살림집 건설이 끝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가장 큰 문제는 네. 어린이들의 생활 문제, 네. 그다음에 학생들의 교육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보도를 네. 했어요. 그래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수재민 가족들의 어린이들 그리고 네. 학생들을 모두 평양에 데려다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보육과 교육을 맡아서 제공하겠다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뜻이다 이렇게 보도를 그렇군요. 했고요. 네. 그 외에도 로인들, 네. 병약자들, 영예 군인들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보살펴야 되는 어머니들 네. 이렇게 해서 평양에서 국가적인 보호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뭐 어린이라든가 뭐 노인, 병약자 등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선발해 가겠다 뭐 이렇게 일단은 뭐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이런 수재민들을 평양까지 데려가겠다라는 조치는 사실은 전에 없었던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새로 집을 아무리 빨리 짓는다고 네. 해도 한 2, 3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대피소에서 수만 명이 지금 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으면 아마 수십만 명일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수재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피소 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데일리 NK가 지난 8월 9일 날 보도를 했는데 네.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을 직접 연결해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몇 가지 내용들이 막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다. 대피소 네. 자체도 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간 곳이라 계속 습기가 높고 꿉꿉하다는 예. 것 그렇겠네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막 그 사람이 네. 모여서 나는 그 특히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냄새 때문에 이 근처만 와도 고약한 냄새가 난다. 네. 또 당장은 뭐 있을 곳이 없어서 아직도 대피소에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마치 꽃제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씻지 못해서 머리에는 이가 드글거리고 네. 이게 이제 뭐 방언 사투리 같은데요. 그렇군요. 젖었던 옷을 계속 입고 있다 보니 몸이 가렵고 괴롭다 이런 표현했고 왜 몸 그 옷을 계속 입고 있느냐 못 갈아입느냐 네. 그랬더니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네. 옷 한 벌 걸치고 나왔다는 그러겠네요. 거예요.
근데 이 옷 가지고 지금 일주일 넘었다. 네. 8월 7일, 8일 날 인터뷰한 거니까 네. 그 당시 기준으로 일주일이 넘었다. 그래서 낮에는 또 복구 작업까지 나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땀과 빗물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네.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몇 달 동안 생활한다면 수재민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뭐 엄청난 불만이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특단의 조치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분석이 됩니다. 뭐 지금 같은 이렇게 여름에는 뭐 옷을 매일 갈아입어도 정말 땀이 나고 냄새 나는데 네네. 옷 한 벌 챙기지 못한 이 수재민들의 생활은 정말 꽃제비와 아마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선중앙TV에 보도된 이 대피소의 모습들을 보면은 일단은 천막들이 좀 질서정연하게 지어져 있고요. 또 비교적 겉으로 보기에는 좀 깔끔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도와 이 대피소의 실제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나요? 지금 얼핏 계산해도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지금 44, 16, 한 16만에서 20만 예. 규모로 보입니다. 예, 근데 아마 이번 TV에 나오는 것은 그나마 아마 가장 상황이 좋은 그렇겠죠. 대피소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예. 해봐요. 근데 나머지 열악한 것들을 쭉 보면 뭐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그 인터뷰하신 분은 화장실에 대해서도 네. 원래는 화장실도 없었답니다. 대피소에. 아, 사람들이 대피소 근처에 아무데서나 이제 용변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너무 열악하고 네. 더럽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대피소의 그 수재민들이 그냥 자체로 땅을 파고 가림막을 쳐서 변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림막도 뭐 얼마나 제대로 쳤겠습니까? 그 제대로 이제 없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다 보일 정도로 화장실이 한심하다. 이게 이제 8월 7일, 8일 이 상황이었고요. 그렇군요. 물 같은 경우 뭐 마실 물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씻을 수 있는 물은 뭐 당연히 없다는 네. 것이고요. 식사는 어땠는가 이런 질문에는 밥은 국가에서 주긴 한다고 합니다. 다만 강냉이 밥하고 된장국, 염장무가 전부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밥 담을 그릇도 제대로 씻지 못해서 어떤 그릇은 너무 더럽다. 네. 식량이 없으니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지만 이건 정말 교과서보다도 못한 것 같다. 아이고, 이런 네. 식으로까지 오죽하면 네. 열악한 상황을 얘기를 했고요. 네. 대피소가 아마 마련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상황이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열악한 상황의 대피소 현실을 이제 고려해서 네. 비교적 환경이 나은 평양에서 네. 수재민들을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네. 이번 조치의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양으로 뭐 긴급 데려가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평양으로 불러들이는 데는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정치적 의도가 가장 크겠죠. 예. 지금 다소 과도한 조치로 보이거든요. 예. 뭐 물론 뭐 수재민이 수십만 있다 하더라도 네. 굳이 그 먼 평양까지 굳이 데려가서 네.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근데 이렇게 과도한 조치를 해서라도 네. 지금 민심을 달래야 할 만큼 큰 물 피해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전례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 대피 활동을 막 앞에서 지휘할 만큼 급박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지금 컸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증언을 쭉 보면 이번 큰물 피해로 압록강 지역 섬들과 일부 시군들의 집들이 물에 잠기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예.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또 보도에 나오지 않은 산간 지역의 네. 경우에도 골짜기에 물이 삽시간에 한꺼번에 이제 불어나면서 네.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증언한 주민들도 실제로 네, 있고요.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사회안전성과 자강도당 책임비서를 해임했어요. 이때 해임할 때 뭐라고 그 이유를 밝혔냐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네. 점을 이유로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간접적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를 인정한 셈이라고 볼 그렇군요. 수도 네. 있습니다. 자, 사상자와 수재민들의 사상자가 많이 났고 또 수재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이런 네. 게 지금 한꺼번에 지금 뭉쳐서 지금 굉장히 인민들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 네. 이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까지 같이 만약에 쌓인다면 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그렇겠죠.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민심을 달래는 것이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배경이자 목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수해 피해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민심의 동요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조치의 배경에 또 다른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네, 조선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네. 또 정부가 어떤 정책과 조치를 하든 간에 그걸 다 최고 지도자의 우상화와 네. 연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이지만 네.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네, 최고 지도자에 대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네, 주민들의 충성심을 오히려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북한식 통치 전략이죠. 늘.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어버이의 여러 같은 사랑과 정을 받들어 네, 재해 지역의 인민의 지상 낙원을 보란 듯이 일떠 세우겠다. 이런 내용으로 노동신문 일면 사설을 싣기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내려가 대피를 지휘하는 모습을 연출한다든가 또 수재민 대피소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모습을 연출한다든가 네, 이렇게 최고 지도자에 대한 선전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어쨌든 지금 집 짓고 있잖아요. 4만 예, 몇천 세대 집을 예. 지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인민의 지상낙원을 이번에 건설하겠다. 이렇게 지금 네. 선전을 최고조로 하고 있습니다. 2, 3개월 만에 집을 지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좋은 집을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단열재도 아, 제대로 안 정말. 들어가고 네. 오히려 부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집에서 생활해야 되는 인민들이 약간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것을 인민의 지상낙원으로 보란 듯이 일떠 네. 세우겠다는 식의 선전 구호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렇게 2, 3개월 만에 뚝딱뚝딱 집을 지으면 또 내년에 홍수가 나면 또 뭐 침수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제가 지금 그게 걱정인데요. 예. 이번에도 사실은 위성 사진을 네. 지금 어떤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홍수 나기 전에 일부 지역에 제방을 조금 쌓기도 했다는 그렇군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나 허약했다는 네. 것이죠. 비가 오니까 다 쓸려 나갔잖아요. 지금. 그렇군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이번에 4,400세대 예. 집 새로 지을 만큼 예. 물이 다 잠겼어요. 그럼 새로 지은 이 집 인민의 지상낙원 내년에 또다시 물에 잠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자, 어쨌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이렇게 인민들을 좀 뭔가 민심을 달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현장에도 방문을 하고 또 그 천막에도 방문을 하고 또 중요 조치도 내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 대피소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 이 수재민들에게 전달한 생필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생필품들과 예. 대피소 관리 대책 등을 이번에 네.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대책도 내놨어요. 예. 그동안 제공되던 식사 아까 강냉이밥, 네. 몰건 된장국, 염장무밖에 없다 이런 증언들이 있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다녀간 직후부터 흰쌀과 옥수수 5대5로 섞은 밥이 제공되고 아, 있습니다. 좋군요. 네. 네. 확실한 민심 달래기 조치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대피 지역에 하루 12시간 이상 전기를 보장하라고 지시 내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TV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 좁은 천막 안에 주민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뭐 봤습니다. 장군님이 왔으니까 뭐 인민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럴 수도 예. 있겠습니다만 뭐 만에 하나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천막 안에서 여름을 나야 되잖아요. 에어컨이나 막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선풍기라도 지금 네. 틀어야 되는데 네. 전기 없으면 선풍기도 못 틀잖아요. 못 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전기를 이용해 잠시라도 대피소에 선풍기를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네. 내렸고 주민들은 이 조치 때문에 선풍기만 틀어도 별 세상이라면서 만족감을 표하고 진짜 있다 그렇겠어요. 이런 네. 증언도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또 평안북도 당과 의주 군당은 수재민들이 신소청원했던 네. 식수와 신는물 문제부죠. 네. 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흘에 한 번씩 정도는 목욕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일단 약속을 한 예,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또 위생 문제 해결,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빈대, 그다음에 이런 벌레 퇴치를 위한 소독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네. 약속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대피소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수재민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강냉이 밥만 먹다가 쌀과 오뎅 섞어서 먹는 것부터 해서 최소한이지만 선풍기라도 튼다고 하니까 수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나마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쭉 이야기 나눴는데 어쨌든 평양으로 15,000명 정도 선발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수재민들이 언제쯤 선발돼서 평양으로 가게 될까요? 현재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네. 등에서 평양으로 가는 수재민 선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은 1순위는 아이들과 학생, 네. 그리고 노인과 병약자, 영예 군인 네. 이렇게 먼저 선발을 하기로 돼 있고요. 국가 공로자 및 최고 지도자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 접견자도 선발 대상에 포함이 예. 됩니다.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는 평양으로 예. 출발하기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 선발된 수재민들은 평양 사유문화회관 등 네. 이른바 수용 대피시설에서 생활할 것으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평양으로 가게 될 수재민 수가 지금 15,000명 정도잖아요. 실제 수재민 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기 네. 때문에 10분의 1도 안 돼요. 네. 또 선발 기준도 아주 세부적으로 정확한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도당이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지역에서는 이 도당과 수재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기도 예. 하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나도 평양 가겠다, 나도 평양 가겠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도당 간부들은 모두 평양으로 올라가서 놀면 자기 집과 일터는 누가 건설하겠냐. 모두 떨쳐놔서 네. 집과 도로 일터 복구에 좀 힘써달라. 네. 이렇게 설득하면서 자진해서 평양행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을 집행하는 간부들도 좀 골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실랑이까지 한다는 거 보니까 평양으로 가려는 주민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가 그럴 됩니까?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 꼭 수재가 아니더라도 뭐 대피소 시설이 열악한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조선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일생에 한 번이라도 평양에 가보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제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기회에 한번 가보자 네. 이런 사람들까지 몰리다 보니까 아마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나 네. 거동 못한다, 나 병자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라도 먼저 뽑히고 싶어 한다거나 아이의 나이를 본래보다 적게 속여서 아이고, 야 네. 우리 아이니까 가야 된다라거나 이렇게 평양행 표를 얻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평양이라고 하면은 저라도 가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 속여서라도. 네. 네. 그 외에도 뭐 평양에 갈 경우에는 일단 당분간 수해 복구에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득도 있다고요. 그렇겠네요. 네. 예. 또 대피소보다는 편안한 잠자리 있다는 예. 거고요. 뭐 식사 걱정도 여기보다는 훨씬 덜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들이 예. 뒤섞이면서 네. 평양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뭐 평양에 가서 천막에 살더라도 여기 수해 현장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래도 혁명의 수도 평양인데. 맞습니다. 네. 2, 3개월간 복구 작업에 매달리는 거 얼마나 큰 네. 어려움입니까? 네. 여튼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이 수해 복구 대책, 살림집 건설, 그리고 또 평양으로 수재민들을 데려가서 뭐 기본적인 의료 복지 혜택까지 누리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그렇게 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또 낙오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해 복구 현장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해외로 파견됐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얼마 전에 러시아에 파견됐던 노동자들이 이렇게 몇 사람씩 귀국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이름이 네. 좀 어렵습니다만 예. 이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 노동자 10여 명이 최근 국가계획자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아.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예. 귀국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지난 6개월간 국가계획분을 달성하지 못한 이들을 즉시 귀국시키라는 대외건설 지도국의 지시가 네. 7월 중순에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결과 이달 초에 일부 노동자들이 귀국 조치된 것이다 이런 건데 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부의 지나친 통제 정책 때문에 이제 국가계획분 달성 못하는 노동자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겪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하고 네네.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어쨌든 뭐 다시 뭐 귀국을 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해서 귀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러시아의 경제 상황도 많이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예, 일단 현지 노동자 네.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교육하게 되는 원인을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현지 노동자들 의견을 쭉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확산, 네. 그다음에 전쟁 이런 네. 것 때문에 러시아 건설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당연히 조선에서 외화 파견 나간 건설 업체들도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조선 건설 회사의 일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설 회사가 돈을 벌려면 러시아인, 고려인, 뭐 기타 이 조선인 등 국적 불문 다양한 건설 대방과 청부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인데 네. 국가의 지침은 무엇인가? 러시아인만 상대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돈 벌 기회는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도 안 좋고 또 이 정부의 통제 정책, 지나치게 지금 위축돼 있는 통제 정책도 문제고 이것 네. 때문에 어쨌든 활발하게 건설 사업을 해서 돈을 막 벌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런 활발하게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노동자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노동자들이 네. 어차피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물건을 챙겨서 아. 뭐 선물처럼 그렇군요. 지금 고향으로 예. 들고 와야 되는데 어떤 물건들을 그들은 과연 들고 올까? 아. 이걸 제가 오늘 소개하고 아, 싶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것들만 어쨌든 북한에 갖고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는 어떤 물건들이 좀 있나요? 네. 자, 이번에 귀국 명령을 받은 노동자들 네. 귀국 직전에 러시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예. 분리수거장에 들렀다는 거예요. 분리수거장이. 예, 거기에 분리수거라는 게 이제 사실은 집에서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남아서 사실은 버리는 거. 네. 또 뭐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나눠 놓는 곳이 분리수거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중고 옷, 신발도 있고 아, 뭐 예. 가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주어서 고향으로 가져올 보따리나 가방에 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네. 겁니다. 자, 이것을 지켜본 몇몇 러시아 사람들이 이 국가의 여화를 벌기 위해서 외국에 나와 손에 돈 한 푼 쥐어보지도 못한 거 아니냐. 네. 가족에게 뭐 하나 사다 주지도 이제 못하다 보니 분리수거된 물건을 가지고 가는 조선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주민들도 있나 봅니다. 네. 이제 이런 동정심이 생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러시아에 있는 조선 노동자가 지금 이번에 전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외국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뭔가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선물이라는 거 이왕이면 새 그쵸, 물건 예. 사야죠. 새 옷, 새 그렇죠. 가방, 새 신발 예. 이런 것들을 사가는 그런데 것이죠. 그게 아니라 사실상 남의 나라에서 거의 뭐 버려진 것을 주워다가 가져간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한편으로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또 뭐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해외 나왔다가 돌아가는 간부들이 또 고향으로 가져가는 물건들은 이 또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노동자들과는 좀 다르다고요? 자, 이 대목이 참 오늘날 예.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네. 보는데요. 8월 초에 데일리 NK가 러시아 영사관에 파견이 됐다가 지난 7월 초에 귀국한 외교관들의 이삿짐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어요. 예. 당시 귀국했던 외무성 소속 외교관들 러시아에 파견된 지 대체로 한 4년이 넘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귀국하는 이삿짐에는 뭐가 들어 있었느냐? 뭐 물론 당연히 옷, 신발, 가방, 화장품, 이불 이렇게 각종 생활용품 당연히 들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러시아에 쓰고 있던 세탁기, 냉동고, 대형 TV와 같은 가전제품도 다수 이 이삿짐에 포함이 됐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일반 조선 주민이 가정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렇군요. 최신식 최고급 제품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다는 것이고요. 당시 이삿짐 싸는 일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영사관 직원들이 그와 같은 고급 최신형 가전제품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사실은 놀라기도 했다는 네. 그런 전언입니다. 자, 그 외에도 조금 넉넉한 외교관들은 네. 피아노, 아코디언, 바이올린, 예. 플룻 이렇게 이제 값비싼 악기들도 정말 이삿짐에 비싸죠. 예. 싣고 들어왔다는 이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이 이삿짐 짐을 싸는 노동자들은 버려진 분리수거장에서 주워가는데 이 고위 관료들은 이렇게 비싼 피아노, 아코디언까지, TV, 냉장고, 세탁기까지 정말 너무 비교가 돼서 정말 실망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해외 노동자들의 짐끄러미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이 네. 제보자에 따르면 외교관들의 이삿짐 규모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전했는데요. 길이 한 12m, 네. 폭 2.5m, 높이 3m 가량의 컨테이너. 네. 여기 하나에 영사관 직원 한 명의 개인 짐이 이제 보통 실렸는데 네. 한 노동자는 이 컨테이너에 짐이 다 실리지 않을 만큼 가구와 전자제품 개인 살림이 많은 경우도 네.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에 실린 영사관 직원들의 귀국 이삿짐은 당시에 배에 실려서 네. 원산항을 거쳐서 평양으로 지금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 노동자 농민의 나라가 맞나? 뭐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예. 위해서 외화벌이를 하러 러시아에 간 노동자들은 돈도 제대로 손에 쥐지 못해서 그렇죠. 옷 신발 살 돈도 없어서 남이 쓰다 버린 물건을 지금 지삿짐에 싸서 들어왔는데 인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네. 간부들은 가장 앞장서 헌신해야 되는 간부들은 컨테이너에 가득하게 생활 필수품들을 또는 사치품들을 네. 싣고 들어온 이 현실.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사회가 맞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노동자들은 겨우 배낭 한두 개 보따리 쌌을 텐데 이 길이 12m면 한 5톤 트럭 이상은 돼 보이는데요. 아 여기에 이런 영사관 직원 한 명이 짐이 실린다고 하니까 참 너무합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짐이 이렇게 한 트럭에 쌓일 정도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외화 수입이 많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노동자들이 네. 빈손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네. 보니까 노동자들이 쥐는 돈도 더 적어졌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외교관들의 상황은 또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나아졌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에 조선이 러시아에 많은 양의 포탄과 총탄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대가로 원유, 밀가루 등 생필품을 들여오는 등 경제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조선의 정치적, 문화적 교류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열악해지고 있는데 외교관들은 오히려 흥청망청 쓸 수 있을 만큼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외교관들의 외화벌이 상황은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한자어로는 양극화. 그렇죠. 예,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지금 현재 외화벌이 상황, 러시아의 외화벌이 상황에서도 간부와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동자 계급의 나라 북한에서 정작 노동자들은 겨우 배낭에 남의 나라에서 버린 쓰레기들을 주워가는데 간부들은 컨테이너, 트럭, 큰 자동차 하나에 짐들을 실어간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사회입니까? 북한이라는 사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재민을 평양으로 불러들인 김정은 위원장과 또 러시아 파견 노동자와 외교관들의 귀국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수해 현장을 복구하고 노동자들이 억울하지 않은 나라, 그런 노동자의 나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단파 734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11시에 단파 734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